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수익버스에 탑승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드라이버 MBN구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오늘 밖에 비가 정말 퍼붓고 있어요. 네. 몇몇 도로는 정말 잠길 정도로 운전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교통 상황이 진짜 오랜만에 네. 가뜩이나 6월 중순부터 교통 상황이 좋진 못했는데 오늘 좀 지나치게 안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악재가 좀 겹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리스크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가 좀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도 굉장히 크고, 또 2018년도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이제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그 트라우마도 있었고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권고 사항이 나오면서 아이고. 오히려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 다만 근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하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낙폭 과대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나친 어떤 낙폭 과대와 그동안 시장을 좀 받쳐왔던 섹터들이 일제히 좀 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요. 또 시총 2등이었던 알테오젠도 오늘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안 좋지만 지금 오후장에 추가 하락 놔주고 있는 상황에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아무리 봐도 좀 낙폭 과대는 맞으니까 투매를 좀 확인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번 주에 시장이 조금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은 너무 감정적으로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나 무서워서 많은 분들이 김준호 매니저님을 기다렸는데요. 네. 이렇게 달래주셨네요. 그런 시장 안에서도 또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몇몇 개 있습니다. 인벤트지랩 저희가 어제 상한가 맞습니다. 갔다고 리뷰해 드렸는데 오늘 이 하락장 속에서도 오전장에 또 한 번 시세가 강하게 분출됐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인베티지랩, 펩트론 같은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은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네. 어제 좀 2차 목표가를 이제 15,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15,000원 이상에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뭐 여전히 이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2030년 기준으로 거의 170조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긴 하지만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3차 목표가 17,000원으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 라인 때는 14,000원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지랩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물론 오늘 전력은 반등하지만 그동안 강했던 뭐 K방산, 맞습니다. K음식료, K뷰티주들이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인벤트지랩에 포함한 비만 당뇨 치료제주들도 이렇게 올랐을 때 시장이 불안하면 수익 여기서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익이 좀 크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 수익을 좀 챙겨 놓는 것도 조금 마음은 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수출주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의 관세를 때린다고 하고 또 모든 수입품들을 한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킹달러 수혜 섹터로 크게 올라갔던 수출주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또 실리콘2를 비롯한 화장품 종목들이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안전한 수익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버스 노선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버스 장기, 중기, 단기. 오늘 같은 날은 장기 버스 타야 됩니까? 맞는데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답답한 시장을 좀 타파시켜줄 초록버스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 네. 저희 초록버스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마을버스예요. 어느 마을 향해 가볼까요? 그래도 트럼프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을, 또 AI 마을이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마을이 있고 또 인프라, AI 인프라 전력 마을이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가상자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마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사실 그 비트코인 반감기 이야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거는 기대가 컸고 또 관련 주식들도 올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상 반감기가 시작되고 싹 사라졌어요. 네, 사실상 항상 지금 4차 반감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4월부터. 네, 원래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1년 뒤에 비트코인이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감기가 시작하자마자 올라갔던 적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좀 공약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또 실질적인 수혜지가 될 수 있고 또 그 시기가 또 내년 4월, 1년 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오히려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해서 네, 오늘 오랜만에 가상자산 가져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갑작스럽게 네. 수혜주와 피해주가 엇갈리고 있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은 수혜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단기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버스 번호는요? 오늘의 버스 번호는 04119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41190번 버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버스 소개해 주시죠. 우리기술 투자. 사실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뭐 가장 대표격이고 네. 또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해서도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7%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기술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선 가장 독보적이고 가장 대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뭐 2% 이상 급락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고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기술투자는 결국 또 이제 암호화폐 불장이 또 된다고 했을 때는요. 업비트의 어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 1등의 바이낸스 다음으로 또 이제 업비트 거래량이 가장 높아서 코인베이스보다 나중에 기업 가치는 더 높게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분을 7%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또 이제 두나무가 상장한다고 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우리기술 투자다라고 보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가상자산 관련해서 우호적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2030 MG의 어떤 이제 표심을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이더리움 ETF 승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랬을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알트코인 대장격인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또 다시 한번 비트코인 또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이 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반감기 같은 경우에 1년 뒤에 1차 반감기 때는 1438%가 올랐고요. 2차는 253% 그리고 3차는 262%가 올랐고 1년 뒤에 주가가 보통 상승 흐름 나와주는데 올해 11월 말에 대선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가상자산 관련된 많은 규제들을 풀어주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년에 어떤 강력한 상승과 또 이제 가상자산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서 우리가 이제 두나무 지분 7%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봤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하락장 속에서도 나름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낙폭을 줄이면서 밑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9,00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또 손절 라인 때는 6,9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9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슈 추적 시간에도 금융주가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인 섹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상자산까지 더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이 비 오는 날에 하락장에 저희 초록버스 탑승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노선도 공개해보겠습니다. 어느 색의 버스 탑승해볼까요? 네, 두 번째 버스는 빨강을 준비할까 하다가 파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시내버스 중기 노선입니다. 네. 우리 김준호 매니저의 주력 버스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오늘은 낙폭과대 마을, 그리고 그나마 먼저 매를 맞았던 섹터들은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에 네. 전통 제약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엔터 마을, 2차전지 마을이 있는데 오늘 차량용 반도체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마을 가보겠습니다. 정말 과대나 폭주잖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완성차랑 자동차 부품주들이 신고가 랠리 달릴 때 못 갔어요. 유일하게. 이 차량용 반도체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많이 소외를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HBM 관련 종목들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가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도 좀 넥스칩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히려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금방 우리가 수익을 챙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도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장 대표격이기도 한데 주가 하락이 너무 지나치게 나와줬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누구보다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 낙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먼저 매를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날아갈 수 있게 기대해 보면서 저희 종목 소개해 드릴게요. 버스 번호는요? 바로 094-36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94-360번 버스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버스 차량용 반도체 마을로 향해 가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바로 칩스앤 미디어라는 기업을 들고 와 봤는데 네. 이제 비디오 IP 관련해서 국내 점유율 1등, 네, 그리고 전 세계 점유율 3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퀄컴에도 비디오 IP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꾸준한 어떤 라이센스가 증가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HBM 쪽에 수급 쏠림이 나와주면서 뭐 한미 반도체나 이소페타시스 같은
기업들만 상승 흐름 나와줬고 상대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칩셋 미디어 입장에서 좀 억울했던 게 이제 AI 반도체, GPU를 뛰어넘는 NPU 칩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너무 지나치게 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NPU 칩 같은 경우는 신경만 처리 장치로서 GPU보다 훨씬 연산 처리 능력이 10배 이상 높고 전력 소모도 5분의 1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NPU에 라이센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비디오 IP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라기보다는 차량용 반도체에 차량에 많이 쓰여요. 그러다 네. 보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전장 쪽에도 또 그리고 국내 현대차 그룹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8월 8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되고 또 이제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또 자율주행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칩셋 미디어의 또 이제 비디오 IP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도 최근에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 좀 뒤처지다 보니까 뭐 CXA라든지 뭐 AGI라든지 온디바이스 AR이라든지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부터 차량용 반도체 쪽에도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겠다라고 좀 발표를 하기도 했고 또 이제 글로벌 또 차량용 반도체 몇 기업이 또 삼성전자의 어떤 인수 후보로도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또 현대와 삼성과의 어떤 추가 협업에 대한 기대감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칩셋 미디어를 들고 와봤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안에서 굉장히 대장 역할을 네, 해줬던 맞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저희 파란색 버스 타고 가볼게요.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현재가에서 이제 1차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최근에 낙폭이 딱 한눈에 봐도 큰 하락이 나와줬었는데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1차 매수로 목표가는 1차는 24,500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8,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24,500원, 18,700원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도 꼭 참고해 보세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종목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이 시장 하락이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신을 얻고 싶거든요. 우리 김주동 매니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글로벌 증시는 견고한 상태에서 우리 증시만 좀 크게 밀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자체적인 어떤 악재와 또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좀 컸다라고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하락이 좀 지나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또 주축할 수 있는 섹터와 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비골드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오후 4시 너튜브에서 꼭 방문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